여기서 5차, 6차 변론기일에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이제 홍장원 그리고 이제 박종군 두 이제 증인인데 이게 여사령관의 부탁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님의 지시라고 생각했습니까? 12월 10일 국방위원회 증언했던 제 그러면 워딩 그대로고 지금까지 그 말을 계속 의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확히 했습니다. 그저께 상황과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네, 제가 이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은 탄핵 재판 2월 6일 재판에서 곽종곤이나 홍장원 이런 사람들을 민주당에 마치 뭐 설득하면서 그 이후에 내란죄 프레임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아닙니다. 저희는 12월 3일 날 계엄 터지는 순간 이건 내란이라고 이미 규정을 지었고 12월 4일 날 의총에서 두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하나는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한다. 네. 또 하나는 내란죄로 윤석열 대통령 포함한 관련자들 전원 다 고발한다. 그날 이미 다 내란죄로 규정 짓고 프로세스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마치 홍장원 차장이 뭘 넘기고 메모를 한 거를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내란 프레임이다.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네네. 홍장원 전 차장이 박선원 의원님한테 이제 그 메모를 사실 전달했잖아요. 그래서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메모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의 전화를 받은 이후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과 작성하면서 만든 메모입니다. 국정원 특보로 근무했죠. 네, 그렇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2024년 10월 29일경 김모 공작 특보에 대하여 대북 공작비 예산을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였죠. 이때 증인도 김모 특보와 같이 공작금 유용 의혹으로 박선원 의원에게 약점을 잡혀 있었던 것 아닌가요? 홍장원이가 저기 박선원이한테 저기 무슨 약점 잡힌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언론에 이제 많이 보도가 됐는데 이 얘기를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이거 예, 들었을 제가 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18대 1차장이고 네. 홍장원 차장이 20대 차장이에요. 그러면은 전임자 잘못을 후임자가 합니까? 아니면 현직에 있는 분의 약점을 전임자가 잡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상수가 말이 안 이야기고 되다. 처음에 이제 12월 6일 날 그때 이제 홍장원 차장이 경질됐다 이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정보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신성범 위원장이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홍 차장이 오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야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있는 자리에서 네네. 이걸 이야기를 해야지. 위원장 혼자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이야기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아니 곽종근한테 항의하러 지금 이천에 와 있다. 그래서 간사 대리인 네. 김병기 의원이 저 대신 갔어요. 그래가지고 신성범 위원장 있고 김병기 간사 있고 있는 자리에서 홍장원 차장이 쭉 다 이야기한 거예요. 현지에서 증언한 내용 그대로. 예. 예, 그리고 그걸 마치고 나서 이제 김병기 의원이 언론 브리핑을 했어요. 비상계엄 발표가 나고 종료 후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근데 저는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저는 이제 그걸 못 들었기 때문에 홍 차장한테 문자를 보낸 거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된 거냐 나한테도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그러면 정리해놓은 거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그래서 온 거예요. 그대로 있었으면 메모를 받을 필요도 없었는데 그렇죠.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있어요. 네. 저도 저희 당의 뭐 의원이시고 네. 이제 정보위원장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네. 그 미팅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미팅에서는 이성권 간사도 있었을 네, 거예요. 그 미팅에서는 이 메모가 나오지 않았던 메모였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걸 또 준 게 아니라. 그럼요. 아 그러니까 네. 사람이 우리가 부지런해야 돼요. 아니 분명히 나왔어요. 홍장원 차장이 여기까지 듣고 미친 X로구나. 그거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메모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메모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성범도 물어봐야지. 너 왜 나한테 안 주냐? 네가 이야기한 거 증거 내놔. 이성권도 달라 그래야죠. 정보위원회 하는 사람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한테 설명을 해주든지 뭘 달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간사 임무지. 네네네. 그다음에 홍장원 차장이 극우 보수 유튜버들이 뭐 홍장원이 뭐 100억 어쩌고 저쩌고 네네. 했는데 별 소리가 다 있어요. 뭐 홍콩의 아파트가 어쩌고 맞아요. 저쩌고 해서 제가 지난 10월달 국정감사 때 원장한테 물었어요. 이게 사실이냐? 원장이 사실이 아니다.
네 차례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홍장원은 정말 탈탈 털려가지고 사람 죽을 뻔하다 살아났다는 것 알지 않느냐. 그래서 끝난 문제예요. 아 근데 우리 저기 확실히 저기 국정원 출신이어서 그런지 네. 정보를 네. 제가 연예계 국정원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정보를 많이 알아? 근데 진짜 많이 아시네. 5차, 6차 탄핵 심판 변론기를 핵심 증인들이 이제 대거 출석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제 포인트를 이제 네. 꼽는 장면이 뭔지. 많은 시청자분들이 동의하실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인원 발언. 저는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 언론에 많이 장면이지 않을까 나오더라고요. 싶으니까.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는 주장을 마친 후에도 이렇게 4차례나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인원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대검하고 서울지검 앞에 뭐 수만 명, 뭐 얼마나 되는 인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집회 신고는 5천 명 됐는데 더 많은 인원이 올 것 같다라든지 이걸 보면 그냥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저 정도로 쉽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걸 심각하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시대명사로 인원은 쓰지 않는다. 또 이런 변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국성 변호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호하는 사람들 진짜 처음 봤어요. 인원이냐 의원이냐 요원이냐 이런 것들이 재판에서는 쟁점이 됐습니다. 그게 마치 인원이거나 의원이면 내란죄가 성립하고 요원이면 내란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이미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내란죄는 성립이 됐습니다. 저도 요원 이론 이게 되게 황당했거든요. 이게 재미를 봐서 그래요. 바이든 날리면 때. 승인 안 해주는 거 아니면 쪽팔려서 승인 안 해주는 거 아니면 쪽팔려서 사실 말도 안 되는 논란이었고 이미 법원에서도 1차적인 판단을 했지만은 이게 먹힌다는 거죠. 실제로 그 요원이라는 것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국회에 끌어낼 요원이 어디 있으며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공방하는 순간부터 산으로 가버리거든요. 논점이 흐려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지하철에 타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준석 씨 이러면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당신이 어제 이런 말 했는데 이래서 싫어 이러면은 논쟁할 수가 있어요. 네, 어르신 그게 아니라 이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와가지고 자네 왜 조국 딸이랑 결혼했나? 이러면은 그 진짜 들었거든요. 그럼 제가 뭐 반박을 할 수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인데 약간 이런 논란을 일부러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요원과 의원 이거 논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런 분들에게 하나의 진지를 구축해주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봅니다.